처음부터 널 봤어. 우린 처음이지만 모든 점을 느낄 수 있어. 더 해보고 싶어. Hey, 웃지만 말고 말야.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널 데려가줄게. 안녕하세요. 혹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아시나요? 저희는 청참 이쁘시고 라디오 왔습니다의 MC 은하 상아. 그게 데자뷰. 지금부터는 널 만나 인터뷰. 네가 원한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 너의 어떤 모습까지도. Come into my world. Won't let you down. Won't let you down. 내게로 와. In my new world.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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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제가 졸업을 해서 졸업 준비하느라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에는 제가 자치부 활동도 하다 보니까 졸업식 축하 영상을 준비하느라 되게 바쁘게 보냈고, 또 저희 반이 축하 공연도 쓰느라 그거 안무를 연습하느라 되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수요일 날에 오니까 되게 이게 빨리 끝나서 진짜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수요일 날이 되니까 막상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되게 3년 동안의 과정이 너무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게 되게 섭섭했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졸업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직접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셨죠? 네, 언니 온라인으로 아주 응원을 정말 잘해주시던데요. 네, 오상아 최고 멋있다. 제가 진짜 열심히 댓글 네. 달았거든요. 뭔가 저희 청참위 위원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해서 제가 진짜 나오실 때마다 진짜 열심히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가 또 그걸 다 봤죠. 아. 애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와 채팅방에 은하 언니 오셨다 이러면서 아주 캡처가 아주 그냥 네. 근데 댓글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 한나 위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청준 6기 위원분들을 모집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청산도 막 돌아다니면서 여중도 막 가고 이러면서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모집 기간이 따로 있죠? 그렇죠. 언제인가요? 1월 11일까지 서류를 하고 1월 14일에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면접관으로 청소년 대표로 이제 상하위원장님이 참여하시기로 했는데 네. 어떤 각오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거는 아마 활발히 활동을 할 위원분이신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청전 활동을 하고 청원위 활동도 같이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일단 의욕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접관은 저희가 누구누구 선정을 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만 들어가기에는 약간 제가 청소년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청소년수련관에 계시는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들 한 분이나 두 분 정도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말고도 다른 청소년분도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상하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청소년분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청소년 지도사분 한 분 정도랑 청소년 위원분들, 연임하시는 분들 중 2명 정도를 같이 해서 면접관으로 참여시킬 예정이고요. 면접이라고 하면 많이 겁을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만 들어도 면접 좀 무서운데 약간 이런 게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죠? 네. 네. 그럼 면접을 이제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혹시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나요? 쫄지 마요. 네네. 저는
면접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면접관으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우선으로 봤던 거는 이 사람의 평소 행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그걸 가장 먼저 봤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긴장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하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경험상 긴장을 안 하고 싶어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원분들은 그래도 면접 이런 거에 조금 익숙하시잖아요. 혹시 나름의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면접 보기 전에 자치부 면접 봤을 때는 예비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일단 답변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운영이 면접을 봤을 때는 예상 질문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내실까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모집 기간 한 번만 더 짚어주고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청주는 1월 1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1월 12일에 1차 서류 평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1월 14일에 면접을 봅니다. 청소년 수련관 별관 2층에서 2시부터 4시부터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살짝 다릅니다. 저희는 1월 10일까지 모집을 받고요. 신청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란에 있으니까 많이 신청을 하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접 기간은 저희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동일한가요? 시간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시간은 아마 오전 중으로 잡힐 것 같은데 저희도 아직 확실하진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그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동아리 소개와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동아리가 있었군요. 혹시 상하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상하위원님이 동아리 선정 면접 과정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걸 하셨나요? 일단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같이 하셨었는데요. 같이 각자 동아리가 어떤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평가를 매기는 방식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분들이 계셨고 상하위원님은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나요? 저도 많은 분들이 계셔서 어떤 분이 계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저는 거기서 딱히 의견을 내진 않았고, 제가 평가했던 기준이 이게 청소년에 꼭 필요한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면접에서 선정된 동아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체 동아리로는 댄스 동아리와 범죄 수사 동아리, 미용 네일 동아리, 농구 동아리, 무용 동아리가 있었고요. 보조 동아리로는 창의 융합과 영화 영상 제작, 요리, 또래 상담, 밴드, 환경 보호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수사 동아리인 크라임씬 동아리에는 한나 위원님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한나 위원님 혹시 크라임씬 동아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크라임씬은 과학 수사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그거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크라임씬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크라임씬에서는 지문 채취 실험과 루미놀 반응, 그리고 과학 수사에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였고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서는 부스 운영도 했었습니다. 혹시 은하위원님, 청소년 수련관 동아리를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읍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는 들어봤어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렇게 많은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수련관에서 하는 동아리들은 따로 예산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이를 통해 더 다양하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동아리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아리 하면 추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청소년분들도 많은 추억과 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은하위원님과 상하위원님,
만약에 동아리를 직접 만들고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가령 자격증 취득 관련 동아리나 경제나 법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동아리를 생각한 이유는 사회에 나와보니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잘 접하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배운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대학생이 되니 알바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할 게 많아서 학기 중에 자격증 취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때문에 그나마 시간이 있는 학창 시절에 하나라도 더 자격증을 취득하면 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밴드가 동아리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밴드를 하면서 악기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밴드 친구들도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은데 공연을 보러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저희 청소년들끼리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서 같이 공연도 보러 가고 직접 우리가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동아리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한나 위원님은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싶으셨나요?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좋아해서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제 노래가 나와야 하는데 혹시 상하위원님 지금 생각나는 노래가 있을까요? 저는 스트레이트의 너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그 노래가 생각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도립대에서 미니 도리제라는 작은 행사를 참여를 했었는데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데일밴드가 노래를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스트레이의 너라는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스트레이의 너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전화기만 보고 있잖아. 내 머릿속은 네 생각들로만 짜여져 있어. 날 찾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이제는 느낄 수 있어. 바라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맘을 줘도 이제는 견딜 수 있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 방 안에서 너와 함께한 추억들 자꾸만 생각이 났어. 마음이 힘들어 다 알고 있어. 끝이라는 걸 날 찾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이제는 느낄 수 있어. 바라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맘을 줘도 이제는 견딜 수 있어. 어두운 방 안에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주길 와주기요 언젠가는 꼭 다시 볼 수 있기를 볼 수 있기를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네, 스트레이의 너라는 곡을 듣고 왔는데요. 잠깐 저희가 전 코너에서 제가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체 동아리와 보조 동아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보조 동아리에는 담당 선생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을 쓰는 방식인 것 같아요. 보조 동아리의 경우에는 담당 그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쓰는데 자체 동아리의 경우는 수련관 선생님을 통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코너인 공유 이동수단 변경에 대한 내용을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해요. 상하위원님, 혹시 전동 킥보드 이용 방법을 아시나요? 제가 사용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본 거로는 전동 킥보드 앱을 다운로드해서 면허를 인증해야 탑승이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혹시 전기 자전거 이용 방법도 아시나요? 전기 자전거는 그냥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 자전거가 두 종류로 분류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PAS와 스로틀로 분류가 되는데 스로틀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방법으로 탑승을 하고 PAS는 앱을 사용하지만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탑승이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스로틀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방법으로 탑승을 한다는 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과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PAS와 스로틀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스로틀은 페달을 이용하지 않고 모터가 움직이는 자전거이고 PAS는 페달을 사용하여 모터가 도와주는 자전거입니다.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여서 전동 킥보드와 같이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탑승이 가능하고 PAS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동 킥보드가 몇 세부터 이용이 가능하죠? 만 16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청준이 쓴 제안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청준도 공유 이동수단 변경 제안서를 작성했죠. 직접 작성하신 한나 위원님이 이 제안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옥천군에 도입된 전동 킥보드는 안전상의 이유로 만 18세 이상의 사람만 탑승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청소년의 경우 탑승을 하지 못하고 전동 킥보드법 개정으로 인해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기 위해 부모님 신분증으로 인증한 후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유 이동수단 변경 제안서는 PAS 자전거를 도입하자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이 제안서를 작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불법으로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탑승이 가능한 PAS 자전거를 도입해달라는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PAS 자전거를 도입해서 만 13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탑승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과 옥천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고 이동수단의 폭이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멋진 제안서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상하위원님, 만약 PAS 자전거가 도입이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일단은 저도 전동 킥보드가 보이고 제가 걷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옆에 친구들이 그걸 그냥 불법으로 타고 하면 뭔가 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저도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나는 걸어 다니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타고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만약 PAS 자전거가 도입이 된다면 저도 탈 수 있으니까 뭔가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킥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킥보드 사고 관련 뉴스를 보면서 더더욱 킥보드 이용을 꺼리게 되었는데요. 이 제안서를 보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이 생긴다면 청소년분들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혹시 지금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 있어요. 저는 자전거 탈 때 약간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량한 노래를 자주 듣는데 저는 사카잔의 We the One이라는 노래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카잔의 We the One이라는 노래를 듣고 이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Give me a time, the night is young. We live in life, don't need no one. Ain't no other night. We better make it this one. So don't wait for them. You can't forget. Tell me secrets that nobody else knows, and I'll tell you mine. 'Cause what we got is that close. And when you're with me, I swear I'll never let go. Oh no, we got something different, yeah. We always find the feeling to make it right. Yeah, yeah. We're never gonna give up. We're gonna give it all. This time we won't be forgotten. This time we won't stop for nothing. Yeah, yeah. We know that we can be something. We're more than something. We don't want. We don't want. Been trying to tell you we are the ones. We don't want. We don't want. Yeah, yeah. We don't want. We don't want. Yeah. Just tell me when, I'm waiting for you. Just spend the night, I'm ready for you. Don't gotta change nothing, 'cause we are what we make it. We shouldn't waste this time, we can't forget. So tell me secrets that nobody else knows, and I'll tell you mine. 'Cause what we got is that close. And when you're with me, I swear I'll never let go. Oh no, I'ma be right here, yeah. We always find the feeling to make it right. Yeah, yeah. We're never gonna give up. We're gonna give it all. This time we won't be forgotten. This time we won't stop for nothing. Yeah, yeah. We know that we can be something. We're more than something. We don't want. We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대한 논의를 할 차례죠. 한나 위원님,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을 때 보행자는 보행자 도로만 다녀야 해요. 하지만 사람이 횡단보도 등으로 차도를 횡단하거나 인도가 없는 차도에서 차도를 따라 걷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넓은 폭을 가진 인도를 자전거 도로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많은 것을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혹시 옥천군에서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공사한 시내 사거리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공사를 해서 인도가 넓어져서 좋긴 하지만 시내를 가끔 갈 때 보면은 인도에 개구리 주차를 한 차량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면 저는 옥천군에서 인도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저는 옥천읍에서 자전거 도로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본 자전거 도로는 구읍에 있는 향수백리 자전거 도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청산 보청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생각나는데 그리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상하 위원님은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일단은 제가 초등학교를 삼양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옆에 보면 물가가 있었는데 거기가 되게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침수가 되는 거랑 약간 좀 풀들이 많아서 약간 더러웠던 부분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거기가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혹시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탑승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면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인도나 도로에서 탑승을 하면 벌금 3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은 킥보드가 사람을 위협할 정도인데 벌금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를 많은 청소년들이 자전거 도로에서 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 옥천구는 자전거 도로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전거 도로가 불편해서 인도나 도로에서 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현재 옥천군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보면 너무 많은 노후화가 되어 있거나 많이 파손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전거 도로에서 탑승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거나 노후화가 되어 있어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자전거 도로가 생긴다면 어디부터 생기면 좋을 것 같나요? 저는 일단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부터 파손이 된 곳은 다시 공사를 해서 좋게 만들고 노후화가 된 것은 다시 고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희가 정책 제안서를 쓰게 된 이유 자체가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을 해서 청소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로 바꾸자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근처를 먼저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은 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하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근처가 먼저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었는데 자전거 도로가 시내에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분들은 인도는 어디가 다시 정비되면 좋을 것 같나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골목들도 먼저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중 앞에 카페 있는 곳, 거기가 좀 최우선으로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인도가 있음에도 주정차들이 많아서 주정차들을 필요해서 도로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인도 중에 노후화가 되어 있는 곳을 재정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한나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어딜 많이 다니는 것 같나요? 저도 상하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남중 앞에 카페 있는 거리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그 여중 쪽에 이렇게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조금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쪽 골목길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내려오면 항상 뭐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정비된 인도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시내에 파손된 인도들이 잘 정비되어 저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독일이나 덴마크 등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독일의 경우에는 현재 인구 중에 80%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전거 모범 도시로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97년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표지와 안전 관련 내용이 도로법에 추가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빨리 저희도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어 사람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루시의 플레어 듣고 오겠습니다. 자꾸 흐린 내 목소리 누구에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나 소중한 너의 말들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려줘 고마워 넌 날 일으켜줘 넌 날 가득하게 만들어 You give me hope You make me smile You have my soul You have my heart You give
네, 오늘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동아리와 청돈이 작성한 공유 이동수단 변경 제안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혹시 다들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얘기해 주신 걸 들으며 수련관 내에 다양한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이 가지는 장점 중 가장 큰 건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밴드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시절 영상을 보면 추억에 잠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들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공유이동수단 변경 제한은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등 도로 정비가 필수인 만큼 오래 보아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제한이 청소년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하는 만큼 킥보드를 바꾸지 못한다면 저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는 동아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서 좋았던 것 같고 저도 꼭 동아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청존에서 쓴 공유 이동수단 변경 제안서가 꼭 실행이 되어서 많은 청소년들과 옥천 국민들이 전기 자전거를 탑승해서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상하위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저희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는 동아리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킥보드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라디오를 맞춰볼 건데요. 저희는 청 참 이쁘시고 라디오 왔습니다의 MC 은하, 상아, 한나였습니다. 안녕.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번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 해변에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